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투자에 대한 돈이 되는 이 정보 기준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물건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아시겠지만 고기를 잡으면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컨셉입니다. 자, 최근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 특히 아파트, 주택시장 많이 지금 하락에 또 보합 그리고 또 거래량 많이 급감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혼돈의 시기일 때 오히려 원칙과 기준 지키는 투자 전략 좀 제안을 드리면서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강의 어제죠. 21일 날짜로 서울시가 자, 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 철도망 하면요. 이 시외권에 있는 철도망이 아니라 바로 이 서울 도심권에 만들어지는 철도망입니다. 그만큼 역세권에 대한 투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데 자, 실제 메리트가 있는지 한번 서울의 이 지역별 한번 분석을 좀 한번 통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해당 이 역세권이라고 하는 용어부터 한번 정의를 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누군가 역세권 얘기를 하면 역 근처에서 얼마, 거리 얼마 떨어지고 하는 이런 좀 간단한 얘기들을 하시는데 자, 이게 학술적인 거는 아닙니다만 실제 저희 부동산 전문가들이나 또 이쪽에서 종사하시는 이쪽 쪽에서는 다 이게 이제 정의가 돼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이 써 있는 이 해당되는 역 주변으로요. 이 반경으로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건 도보권이라고들 얘기를 하지만 실제는 거리 기준으로 따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요 해당되는 부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라고는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적 효율은요. 지금 첫 번째가 250m권이고요. 두 번째가 500m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암만 교통이 편리해도요. 보통은 이 해당 주거 지변으로 좀 보게 되면 이 지하철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의 토지 용도로 보시면 여기는 주거가 돼 있다가 교통망이 좋아지면서 상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거지역이 바로 상업지역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역세권에 대한 가치, 특히 부동산의 미래가치뿐만 아니라 가격가치가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이 변화에 바로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서울시 권역별 이 생활권이라고 하는 계획이요. 자, 이게 과거 기준으로 보면 지금 서울시가 발표한 것 중에 2030이라고 하는 서울 플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게 5년마다 계획이 되는데, 자, 이게 2030이 그냥 숫자가 아니고요. 2030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자, 서울의 플랜도 기본이 3도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를 그 도심으로만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거를 조금 더 권역별 생활권이라고 그래서 총 5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권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쪽이 바로 여기 강남 3구라고 하는데 자, 여기요. 강동구를 포함해가지고 동남권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4개 구를 포함을 시켰고요. 자, 여기 용산이 포함되어 있는 자, 이거를 도심권 그래서 바로 여기에 지금 또 포커스가 돼 있고 자, 이게 지금 동서남북으로 따지다 보니까 강북 쪽, 이 위에 쪽을 동북권으로 나누고요. 근데 동북권이 워낙 넓습니다. 넓다 보니까 1권, 2권으로 나눠졌고요. 또 서북권, 그리고 서남권. 그래서 총 5권역으로 했는데 자, 어제 21일 날짜로 지금 서울 제2차 이 철도 구축망을 지금 계획을 했는데 자, 그 중에 서울시가 지금 제안한 케이스가 강북, 특히나 강남 말고 비강남권의 균형 발전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북을 횡단하는 철도를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그게 자, 지금 어디부터냐면 바로 서남권인 목동에서부터 해서 이 서부권을 관통을 하고 그럼 이쪽에 명지대라든가 이런 데를 관통을 하고 동부권으로 해서 바로 청량리까지 들어가는 바로 이 관통 이 지하철 노선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고요. 이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지금 현재 그 경전철하면 우이신설선이 지금 이미 개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이신설선 말고도 신림선이라든가 목동선, 동북선, 면목선, 이쪽에 지금 또 난곡선 이런 부분들 총 10개 지하철 노선을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총 기간으로 보면 2028년까지이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보면 뭐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자, 제가 이제 오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자, 전체 서울권역을 좀 살펴보는 건데 좀 권역별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가 바로 제일 가장 비싼, 가격도 높고 또 투자 가치가 유망한 바로 강남권인데 그냥 강남권이 아니라 이제는 동남권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가 지금 같이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에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이 바로 9호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이미 2호선 라인과 7호선 라인과 9호선 라인 지금 3개 라인으로 관통이 되는데 여기에 하나가 있는 것이 분당선 라인 하나에다가 또 신분당선이 또 2개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와 세로축으로 놓고 보면 강남이 거의 바둑판처럼 되는데 문제는 바로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떤 곳에 위치를 두느냐. 결국은 역세권에 위치를 둬야 된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송파 잠실과 또 이 강남 삼성역 주변으로 해서 대형 또 개발 호재들 이미 잠실 같은 경우는 롯데타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역 주변의 역세권 상당히 메리트 있다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제 용산권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용산권은 뭐 워낙 지금 이 용산 앞쪽에 센트럴 민족공원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좀 있는데, 자, 여기도요, 기본적으로 들어가시는 부분이 하나가 이 기존 지하철만 놓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용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GTX 노선이라 그래서 결국은 서울권을 주변으로 수도권의 광역교통 철도망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수혜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용산 같은 경우는 역세권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좀 뭐 제가 이제 이 부동산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풍수지리설을 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앞에는 한강이고 바로 뒤에는 남산이고 바로 가운데에 바로 민족공원, 센트럴파크가 있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에는 충분히 투자에 대한 여력이 있는데 자, 앞으로도 여기에 GTX 노선과 또 신분당선 노선이 추가로 또 더 들어가는 바로 지금 현재 서울시가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용산 쪽에도 충분히 그런 역세권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에 저희가 서남권 기준으로 보면 서남권이요. 목동을 포함하고 영등포, 여의도권이 다 같이 포함되는 쪽입니다. 자, 근데 여기가 지금 좀 전에 이제 강북 횡단선 서울시가 어제 발표한 내용에 바로 목동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암동을 거쳐서 가는데 바로 여의도 앞에 있는 목동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 충분히 목동 아직은 재건축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만큼 이 노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충분히 목동과 그리고 또 여의도 아직 개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영등포 쪽이 지금 서울 3도심권 안에 들어가고요. 영등포에 지금 또 하나가 KTX와 GTX가 더불어서 커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쪽 이 구도심권 위주로 서남권의 이 역세권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요. 지금 현재 경부 고속 KTX 그리고 지금 현재 서해 복선 전철 노선 그리고 수도권 이 GTX 노선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신안산선 그리고 현재 내부에 이제 홍대까지 별도로 가는 또 노선 하나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이제 서부선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런 기준으로 놓고 보면 충분히 서남권 안에서도 유용한 역세권들 만들어진다는 점 또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동부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부권이 워낙 지금 뭐 노후돼 있고 또 하나 저평가돼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청량리가 최근에 뭐 개발 부분에서는 재개발부터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만, 자, 청량리도요, 이 강북권에서는 아직은 크게 부각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GTX 노선이 지금 계획이 돼 있어서, 자, 청량리가요, 서울권에서 이 해당되는 게 이 동쪽이 됩니다. 이 동쪽은 결국 강원도가 되는데 강원도 뭐 남양주 이런 쪽 위주로 전부 다 들어가는 바로 전략 요충지가 되거든요. 자, 여기에 바로 중심이 되는데 자, 여기에 지금 요번에 강북 횡단선인 청량리역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그만큼 더욱 요충지가 되는데 저는 여기요. 강북권에서도 동북 일권 중에 바로 청량리와 왕십리역을 짓는 바로 이 두 개 연결고리가 좀 됩니다. 현재 왕십리도 뉴타운이 완성은 됐습니다만 크게 호재가 빛을 발하지 못했거든요. 자, 그런데 왕십리에서 청량리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이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동북선이 있고요. 또 이쪽으로 가는 면목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선과 면목선 위주로도 이 지금 해당 역들이 지금 계획이 돼 있고 실제 이제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물론 지금 오늘 제가 서울 전역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적인 한계는 좀 있습니다만 자, 주요 포인트. 역 위주에서 이미 만들어진 기존 활성화되어 있는 역세권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투자 지역을 좀 놓고 본다 그러면 충분히 투자에 대한 가치,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내용들 뭐 제가 오늘 전문가로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부의 재정 사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꼼꼼히 그 서울시에서 지금 다 그 공개 자료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들 꼼꼼히 확인하시고 또 저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과 매치를 그래서 좀 뭐 조금 그렇습니다만 스스로 확인하는 이러한 지혜도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역세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렸습니다만 역세권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요. 그런 해당 포인트들을 보시고 원칙을 지키시라는 이런 점도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유념하시면서 꼭 체크하시고 확인하시고 그러면서 슬기로운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